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괴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재밌게 보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괴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괴담은요, 생각보다 그럴듯하고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3가지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왔고요. 차근차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텔레토비 만화 다들 보셨나요? 제 어릴 때 텔레토비와 관련된 괴담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내려왔었는데요. 텔레토비 괴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 아이들이 매일 TV 앞에 모여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들 텔레토비 아시죠? 밝고 알록달록한 색깔, 동글동글한 캐릭터,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겉으로 보기엔 아이들을 위한 밝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같았죠. 하지만 그 해맑은 웃음과 단순한 몸짓 뒤에는 어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텔레토비에는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괴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토비 주인공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풍자한 것이다. 그중 첫 번째, 보라돌이에 관한 괴담입니다. 보통 빨간색은 여자, 파란색은 남자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의 보라돌이는 바로 성소수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라돌이를 보면 여성 핸드백 같은 빨간 가방과 발렛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뚜비입니다. 뚜비는 종종 마술사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광대라는 괴담과 피부색도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흑인과 유사하여 과거 시절 사회적 약자였던 흑인을 풍자하는 캐릭터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나입니다. 그 당시 노란색이고 놀림받던 황인종을 나타내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또한 안장다리 걸음 때문에 유흥 여성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마지막으로 뽀, 작고 귀엽지만 행동은 아기 같고 말투도 어눌합니다. 작품에서는 사고도 많이 치고 다른 캐릭터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옴으로 보아 괴담에선 자폐아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를 풍자한 캐릭터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무덤가라는 괴담. 빈곤층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밀려 결국 무덤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괴담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에 뭔가 느껴지는 묘한 불쾌감. 두 번째, 캐릭터들은 마약 중독 환자다? 텔레토비들이 즐겨 먹던 스마일 크래커 다들 아시나요? 하지만 이 크래커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마약을 상징한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상한 아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골프채 같이 생긴 스피커가 정신병원 의사의 목소리라는 괴담과 사회적 약자들인 이들을 바깥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괴담입니다. 세 번째, 실제로 텔레토비 제작진 중 촬영할 당시 일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여러 출연진에게 권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고위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창조적 사고를 위하여 오히려 마약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밝고 즐겁게 웃던 장면조차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라지만 그 속에 숨은 현실은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겁게 바라보던 그 화면 다시 본다면 여전히 그렇게 귀엽게만 보일까요? 근데 어렸을 때 텔레토비 나올 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보던 기억이 있는데 한때 막 인터넷에 막 텔레토비 괴담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90년대 친구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네요. 인형 속 배우들이 약 먹고 촬영했다는 소리가 있었지. 맞아, 맞아. 텔레토비를 정말 재밌게 보다가 이런 괴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야.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텔레토비를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텔레토비 굿즈들 그거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보라색 텔레토비 인형이 집에 있었는데 그 인형을 이 괴담을 들은 이후부터 쳐다를 못 보겠더라고. 이제 크고 보니까 동화적이고 행복하게만 보였던 그런 내용들이 어른이 되고서 보니까 아, 창작 활동을 위해서 마약을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나도 들었던 것 같아. 두 번째, 짱구는 못 말려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사실 짱구는 못 말려는 국민 만화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인데 사랑을 받는 만큼 또 괴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괴담인데요. 짱구가 웃을 때 옆으로 얼굴을 돌리고 웃는 이유를 아시나요? 잘생겨 보이기 위해? 옆면이 더 이뻐서? 만화가 그리기 귀찮아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짱구가 웃을 때 옆으로 얼굴을 돌려서 웃는 이유는 자신의 찢어진 입을 남들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간 마스크 마냥 입이 쫙 찢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괴담으로 한때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올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짱구는 사실 자폐아였고 엄마는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아빠는 교통사고로 즉사했고 짱아는 암에 걸려 사망을 했고 짱구의 절친들인 철수, 맹구, 훈이, 유리 등은 사실 짱구의 상상이라는 내용입니다. 만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액션 종합병원. 헤헤, 애들은 뭐 하려나? 빨리 와, 신짱. 같이 놀자. 우리랑 리얼 소꿉놀이 하자. 철수, 훈이, 맹구, 유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유치원에 있겠지? 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짱아는 무사한가요? 짱아는 건강해. 이제 당신도 건강해야지. 전 끝났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쾅! 빵! 얘들아 미안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빠는 발냄새가 심해. 짱아, 오빠 사랑해.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흰둥이, 산책시키고 있는 짱구. 유치원은 잘 돌아가나? 정기검진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지금 짱구 자고 있네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어떡하죠? 당장 응급실로 옮겨요. 하고 다 죽은 거야? 엄마랑 아빠랑 짱아랑 흰둥이랑. 너무 소름 끼치는 만화를. 이게 짱구 결말 만화 원본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짱구 맞아. 원래 성인용 만화였잖아. 근데 내가 항상 짱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다 짱구가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상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뭔가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 집도 알고 보니 흉가였다고? 좀 무서운데? 근데 이런 만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끼치고 좀 무섭다. 그리고 또 다른 괴담이 하나 있는데 짱구는 사실 정신지체 장애인이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짱구가 항상 눈치 없이 엉덩이 까고 다니고 엉뚱한 생각만 하며 예쁜 여자들을 밝히는 이유는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5살의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고 했나? 물론 사람마다 발달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잃은 건 사실이야.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짱구가 분노 조절을 못하고 엄마를 죽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짱구가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등 끔찍한 내용이 첨부되기도 한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런 만화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두 번째. 짱구는 사실 교통사고로 죽었고 모든 이야기는 짱구 엄마가 꾸며낸 것이다? 사실 짱구는 5살 때 죽었다. 근데 나 갑자기 소름 끼치는 게 짱구가 10년이 넘게 5살이잖아. 그래서 짱구 엄마가 5살에 그 짱구 기억에 계속 갇혀있어서 짱구가 매일 5살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 지금 들었어. 짱구 30년 넘었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 끼친다. 사실 짱구는 5살 때 죽었다. 여동생인 짱아가 트럭에 치일 뻔할 때 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다 죽어버렸다는 것. 그리하여 짱아는 목숨을 건졌지만 너무 이르게 죽음을 맞이한 짱구의 엄마 복미선은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복미선은 자신이 짱구에게 선물했던 스케치북과 크레용으로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그래서 크레용 신짱이야? 즉 여태 모든 스토리는 5살인 짱구가 만약 살아있었을 때를 가정한 만화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화가 오늘까지의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의 기원이며 이야기 모두가 짱구 엄마의 망상이었던 것. 사실 요즘에 짱구 정주행하면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짱구를 볼 때 짱구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냐? 아유 나는 말 잘 듣는데 이러면서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나도 크면서 보니까 짱구가 마냥 뭔가 말썽쟁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썽쟁이지만 되게 화목하고 되게 평화로운 만화였구나. 사실은 작가가 이런 만화를 그린 이유는 인간들이 결국에 원하는 행복과 평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진짜 이런 삶을 원해서 이런 만화를 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나는 했었거든? 근데 이 모든 스토리가 사실 죽은 짱구에 대한 기억으로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면 뭔가 납득이 되는 거야. 짱구 내용 보면은 막 말썽 피우고 막 장난치고 이래도 결국에 되게 화목하고 행복하거든요? 되게 비현실적으로 화목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화목한 걸 그려냈다라는 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런 화목을 꿈꿔와서 그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내가.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음 괴담인데요. 2009년 9월 16년 전이죠. 짱구는 못 말려 작가로 유명한 우스이 요시토 씨가 행방불명되면서 가족에 의해 수색 원서가 접수됐다. 이거 진짜 실제예요? 이거는? 이건 실제구나. 너무 무서운데? 당시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그의 대표작인 짱구는 금요 골든에서 꾸준히 방영되었고 해마다 영화가 제작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 실종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언론이 들썩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워낙 유명한 만화다 보니까. 우스이 씨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해 자살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지고 있었지만 실종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에 인터넷상에서 우스이 씨의 유서라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나돌게 되며 일부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헉! 이게 유서로 이런 걸 남겼다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언뜻 봐도 짱구가 생각나는데 나는? 이미지는 붉은 배경에 검은 선으로 짱구는 못 말려의 신짱구 같은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세로로 엄마, 짱아, 아빠, 흰둥이, 훈이, 유리, 맹구, 철수와 같이 짱구는 못 말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아래쪽에는 가로에 빨간 글씨로 미안해 나 더 이상 이라고 써져 있다. 뭔가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나 본데? 기분 나쁜 이미지지만 자세히 보면 신노스케의 얼굴은 윈도우의 페인트 소프트에 있는 도면 툴로 쓰여진 것 같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역 만화가인 우스이 씨가 과연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와 애초부터 유서로서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었다. 그 후 신고 일주일 뒤에 군마현과 나가노현의 경계인 아라후네산의 암벽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돼 검시 결과 우스이 씨로 판명되었다. 근처에 떨어진 디지털 카메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진은 벼랑 위에서 시신 발견 현장을 내려다보는 앵글? 촬영 중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누가 민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위치를 촬영하고 난 후에 낙사를 한 거죠. 이것으로 사건성이 없는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명되었고 드디어 그 유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무려 이 이미지의 작자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자수를 하였다. 그런데 자수를 한 인물이 자신의 블로그에 변명하면서도 소동을 조롱하는 내용을 쓰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 보인다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많이 올라왔다. 자수한 사람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말할게 미안해. 사실 내가 거짓말에 출처야. 사건의 진상은 우스이 요시토 씨가 행방불명일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님이나 카오모지에 대해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나님은 뉴스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바이러스 URL을 올린다거나 융장한 낚시로 사람을 속인다거나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장난을 존나 좋아함. 에헷?
뭐 암튼 그래서 그때도 기묘한 느낌으로 적당히 마무리한 짱구 그림을 만들고 짱구랑 관련된 뉴스 사이트랑 스레드에 진짜인 것처럼 당당하게 올렸음. 그리고 반응을 보고 으헤헤헤 이 새끼들 진짜 믿었네 병들 하고 웃었었음. 그리고 잠시 후 우스이 요시토 씨의 부고가 흘러나왔다. 개소름 돋는데요? 나 이건 진짜 소름 돋는데? 그니까 정리를 하면 우즈이 요시토 씨 작가가 행방불명이라는 내용이 뭐 기사로 올라왔든 뭐 언론이 떠들썩했대요. 그때 시점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실제 그 작가가 유서를 쓴 것처럼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야 진짜 작가가 유서 썼나 봐 막 이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은 그 반응을 보고 병들 이걸 믿네? 약간 이랬는데 잠시 후 실제로 부고 소식이 흘러나왔대요. 설마 진짜로 돌아가셨을 줄은 점점점 너무 슬퍼요. 이래봬도 나는 짱구는 못 말려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음.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처음 방영됐었고 당시에 짱구 흉내를 자주 했을 정도라고. 암튼 그래서 문득 장난으로 올린 이미지가 생각나더라. 그땐 아직 우스이 요시토 씨의 부고가 뜬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뉴스 사이트랑 스레드를 살펴봤더니 이 이미지가 올려져 있었음. 역시 이 그림은 유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면서 단순한 병들이 망상을 부풀리고 있었음. 약간 자기 블로그에 사람들 조롱하듯이 글을 올렸네요. 근데 우연이겠지만 약간 좀 소름 끼치긴 한다. 일단 이 글을 올린 이상한 사람도 정신이 제 정신은 아니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자기가 짱구를 정말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막 그 짱구를 따라할 정도로 좋아했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의 작가가 뭐 어떠한 이유로든 어쨌든 부고 소식이 나왔으면 난 되게 슬플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병들 이걸 믿네?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 심지어 실제로 작가가 이 이미지가 올라온 이후에 사망했어. 약간 진짜 좀 나 이거 이미지를 못 보겠다. 글을 읽고 나니까 너무 소름 끼쳐서 못 보겠어요. 헉? 범인일 수도? 야 진짜 범인일 수도 있겠다. 나 진짜 소름 끼쳐 지금. 일단은 그거는 우리의 또 추측이니까. 제가 준비한 짱구는 못 말려 괴담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토로 괴담입니다. 토토로 괴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브리의 명작인 이웃집 토토로라는 영화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캐릭터인 토토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이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영화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고 명랑한 애니메이션인 이웃집 토토로에 관한 음모론과 괴담이 하나 존재합니다. 우선 괴담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먼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자매, 언니 사츠키, 동생 메이, 그리고 자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웃집 할머니와 그의 손자 칸타, 그리고 토토로 일행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사츠키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족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로 놀러온 자매들은 시골에 정착하면서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토토로를 만나게 되면서 신비한 모험을 하게 되지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위태로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츠키가 정신없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남기려고 하는 사이에 동생인 메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마을에는 한동안 소동이 일어나고 동생 메이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이때 사츠키는 토토로에게 메이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토토로는 고양이 버스를 이용해서 메이와 사츠키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느 정도 시골의 풍경들과 귀여운 토토로를 보며 힐링하는 영화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이 영화는 일본의 최악의 살인사건인 사야마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괴담이 존재합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괴담이다, 억지다, 루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작가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큰 스펙트럼의 경험에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살인사건을 실제로 보고 이거를 행복하게 포장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1963년 5월 1일
60년 정도 전이죠. 대략 일본 시야마시에서 당시 16살의 여고생인 나카타 요시에가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뒤에 매장이 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건 당일에 요시에는 자신의 생일이라면서 학교에서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근처 우체국에서 도쿄 올림픽 기념 우표를 사고 이후에 주민에게 목격이 된 후 사건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요시에를 찾기 위해 그의 오빠가 학교까지 가게 되고 못 찾고 집에 돌아와 문틈에 편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편지 속에는 자정까지 20만 엔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요시에를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 4일 오전 10시 허무하게 나카타 요시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시신은 보리밭으로 이어지는 농로에 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팔다리가 다 묶여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땅에 묻혀 있었나 봐요.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사카와 가즈오를 체포했으나 그가 일본에서 거의 천민 취급을 받는 부라쿠민 출신이라 이 사건을 구실로 부라쿠민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시카와는 사건 이후 초지일관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무죄라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살인사건인 동시에 미제 사건이 아닌지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야마 사건이 이웃집 토토로와 관련이 있는 괴담인 이유 이웃집 토토로의 작품의 배경지인 도토로자와시는 사야마시의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토토로라는 영화가 충분히 실제 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나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 또한 작품상에서 메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점 또한 사야마 사건에서 동생 요시에가 납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고 메이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 언니인 사츠키라는 점 또한 납치범을 잡기 위해 애를 쓴 요시에의 가족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점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일화로 사야마 사건 속에서 정신적 쇼크가 온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은 고양이 도깨비를 보았다, 큰 너구리를 만났다 라는 등의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 이때 고양이가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 너구리가 토토로로 작품에 오마주하여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메이, 즉 영어로 5월을 뜻하고 사츠키는 일본어로 5월을 뜻하게 돼요? 아 이건 100%네. 아 이건 진짜 99.9999%네. 둘 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5월을 뜻한다는 점까지 음모론을 부추기는 단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브리 측에서는 사야마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괴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게 애들 보라고 나온 영화인데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지브리 측에 당연히 손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공개를 안 하겠지. 과연 이웃집 토토로는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였을까요? 아니면 사야마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해결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애니메이션이었을까요? 와, 씨. 와, 나 진짜 온몸에 소름 쫙 돋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짱구는 못 말려는 이거는 좀 억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토토로는 이거는 너무 현실 가능성이 너무 있는데? 작가들이 만화를 그리고 뭐 영화를 그릴 때 절대 그냥 단순히 헤헤 하면서 만들지 않아요. 다 복선을 넣고 의미를 내포하고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실제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난 개인적으로 한 99%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이 현실 비판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더 유력해졌는데? 이거 괴담이 아니야, 이거는. 개 무서운데요? 사삼신 숲도 실제로 있어요? 100%지, 그럼. 이거는 작가 의도가 진짜 다분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인들이 즐겨봤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괴담을 이렇게 3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불에 비도 그리지 마시고 엄마 아빠랑 손 꼭 잡고 애인과 손 꼭 잡고 혼자 계시면 조심하세요.